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코로롱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아, 진짜 너까지! 스트레스가 쌓이다 못해 폭발할 지경인 이때 우리의 마음을 반영이라도 한 것처럼 진짜 스트레스로 폭발한 불괴물이 찾아왔습니다. 정체불명의 불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인 이 괴물은 도시 이것저것을 휘저으며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스트레스 괴물 얘기, 스트레스 제로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우리 마음속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들어줄까요? 효과 짱이야. 파닥파닥을 만드신 이대희 감독님께서 9년 만에 신작 애니메이션 스트레스 제로를 내놓으셨는데요. 과연 파닥파닥과 스트레스 제로는 무엇이 다를까요? 파닥파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규모가 작은 영화였죠. 제가 제작자, 프로듀서죠. 프로듀서, 제작사 대표, 감독, 작가를 다 했습니다. 파닥파닥을 만들 때 감독님은 작가로서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더 많이 집중하셨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보게 될지, 어떤 반향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굉장히 잔인하고 과격한 것도 서스럼없이 들어갔고, 그런데다가 주인공을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오해도 생겼었고, 그 덕분에 이런 동심 파괴 감독이다, 관객들을 기만했다, 이런 평도 많이 들었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반면 스트레스 제로 땐 감독 역할에만 집중했죠. 프로듀서가 따로 있고요, 제작사 대표님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작가님도 따로 있어요. 시나리오 작가도 따로 있고. 특히 이번에 스트레스 제로를 만들 땐 파닥파닥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욱 많이 고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어른과 아이가 같이 볼 수 있는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좀 더 재미나게 볼 수 있거나 같이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 애니메이션 수위에 맞춰서 작업을 해 들어갔던 영화라고 생각해요. 또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계속해왔던 302 플래닛과 함께 작업하다 보니 작업 방식이나 제작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파닥파닥에서는 약간 좀 날 것 같은, 좀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있고, 이것이 나오는 룩에서는 기존의 3D 애니메이션 같은 룩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부분들은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파닥파닥을 사랑하셨던 매니아분들에게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진 잘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제로가 개봉한 뒤에 답이 나오겠죠. 스트레스 제로는 서울 곳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박사의 푸드트럭이 있는 곳은 누가 봐도 한강공원이죠. 조금만 더 기다려. 또한 천회장을 상징하는 뱀을 컨셉으로 그려진 에스타원은 원래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모델로 했었습니다. 이 음료 회사, 엑스트레스 킬러를 만든 이 회사의 큰 건물을 부시면서 나오는 이런 어쨌든 장면을 상상했었어요. 부서질 때 가장 큰 쾌감을 안겨줄 만한 위용을 자랑하는 빌딩이라면 서울 도심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데요. 그러나 롯데 쪽에서 이 소식을 듣는다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이 부분이 조금 프로듀서랑 좀 마찰이 좀 있었죠. 롯데 투자배급사에서 투자해줄 수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하면 이게 좋아하겠냐. 파닥파닥 때 같았으면은 어때 그러고 했을 텐데 바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렇게 딱 수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에스타워만 봐도 왜 이렇게 웃긴 걸까요? 스트레스 괴물이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그림들은 제가 이제 그런 욱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괴물이 돼라는 이런 표현으로 툰 형식으로 네이버 그래폴리어에 연재했던 그림들인데요. 이런 욱하는 상황들이 제가 성격이 조금 속으로 욱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던 어느 날 아이들이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셨다는데요. 오빠랑
막내딸하고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오빠가 뭘 팍 뺏어갔는데 얘가 막 이렇게 괴물같이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막 불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같이 이제 그리다가 그 크레파스로 처음 그린 게 이게 컨셉이 됐어요. 그렇게 불괴물의 컨셉을 잡고 스트레스 제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온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고 사라지는 불괴물들은 대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한준수 박사가 만든 스트레스 킬러에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킬러라는 음료수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팍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효과 짱이야. 진짜 스트레스가 완전 사라진 것 같네. 그러나 스트레스가 진짜로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이들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야, 장과장! 하지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은 착각에 점점 더 많이 스트레스 킬러를 마시게 되면서 어느새 중독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일하려면 그게 많이 필요할 거야. 그러다가 실제로는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마침내 폭발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불타는 괴물이 되는 건데요. 물이라도 뿌리면 되지 않을까? 소방관들도 못 끄는 게 불괴물들이야. 아유. 이 불괴물의 불은 물로도 끌 수가 없을 뿐더러 탱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놈들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제로에 등장하는 불괴물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외형적으로는 슬라임이나 쫀득쫀득, 끈적끈적한 젤리뽀같이 물렁물렁한 걸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거기에 불이 붙어서 색깔이 있는 불이 타게 되는 거죠. 어떤 독성이 탄다, 독성이 타오르는 것처럼 해서 영화에 보면 이런 보라색 불도 있고 초록색 불도 있고 뭐 이런 색깔의 불들이 타는 형태의 불괴물이에요. 또한 불괴물은 각각 형태와 인상과 크기가 다양한데요. 강하지만한 불괴물부터 에스타워만큼이나 큰 불괴물까지 다양한 크기의 불괴물들이 등장하죠. 또다시 불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계속되는 불괴물의 출현에 정부는 불괴물 특별대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불괴물의 형태나 행태가 다른 이유는 숙주가 되는 사람들의 상황과 성격과 체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대리대리가 불괴물이 되면 이대리대리처럼 반달 모양의 눈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이대리대리의 사원증을 한이라도 맺힌 듯 때려 부수는 이유는 이대리대리에게 회사를 다니는 게 스트레스였기 때문인데요. 미치겠네. 타조를 쫓아왔던 불괴물도 사실은 오토바이를 쫓았던 겁니다. 오토바이 택배 기사였던가 어쨌든 오토바이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서 불괴물이 된 설정상에도 이 오토바이 불괴물이에요. 스트레스 제로는 파닥파닥 때보다 한층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팅을 보여주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스트레스 킬러를 마시고 입맛을 다시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여보, 어쩐 일이야?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내의 전화를 받으며 어깨를 흔드는 이런 장면 등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표현됐죠. 그런데 입맛을 다시는 짱돌의 모습이 어쩐지 이대희 감독님의 입모양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감독님이 직접 스킬맨의 모델이 되시기도 한 것 같고요. 고릴라로 되는 거냐 아니면 개처럼 뛰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또한 불괴물에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릴 때도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둘이서 막 왔다 갔다 했었어요. 거기서 바닥을 이렇게 뛰면서 팀장님하고 하면서 이거 좋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해서 딱 보니까 애니메이터 분 그 사무실에서 그랬는데 다들 쳐다보고 계셨던 좀 생각이 나고. 감독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고릴라처럼 네 발로 사무실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는데요. 이런 몸을 사리지 않는 노력 덕분에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제로의 주인공들은 40대 아저씨들입니다. 중마고우인 세 친구는 나이가 들어도 서로를 짱돌, 타조, 고박사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여전히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는 친구들인데요. 뭐 조금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개성이 뚜렷한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죠. 본명이 장동석인 짱돌은 아내와 두 아들을 둔 가장인데요. 우리가 불괴물을 잡는 거야. 생각해봐. 아무도 어쩌지 못한 불괴물을 우리가 잡았잖아. 불괴물을 무찌를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야. 마치 히어로가 될 운명처럼. 단단한 인상을 가진 그는 적극적이고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죠. 그래서인지 세 친구 사이에서 리더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똑똑한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야, 고박사한테 그 스트레스 제로 좀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그 맛없는 걸 많이 만들어서 도대체 뭐야? 바로 저놈한테 먹이게. 그때 그 강아지처럼. 본명이 박태조인 타조는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낭만파인데요. 에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된 거 이참에 나랑 같이 퀵배달 하자. 응? 오토바이 타는 게 좋아 퀵배달을 하고는 있지만 널널하게 일하면서 여유를 부리는 성격이죠. 완전 멋있어요. 본명이 고만수인 고박사는 어려서부터 과학자를 꿈꿨고 이것저것 만드는 일을 좋아해 고박사로 불립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려. 아니야, 이번엔 달라. 느낌이 와. 이건 스트레스 킬러만큼이나 팔릴 거야. 아니, 더 많이 팔릴 거야. 두고 봐. 그래서 내 공장을 다시 세울 테니까. 그러다가 우연찮게 스트레스 제로가 불괴물의 불을 꺼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해소 음료로 만든 건데요. 요즘 불괴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개발한 겁니다. 처음엔 그저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세상에 관심을 받으면서 어찌어찌 유명해집니다. 저기 저 멍청한 영웅놀이에 빠진 놈들한테 환호하는 사람들. 무대에 막이 오르고 주인공들이 등장해 관객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어 그게 절정이 되는 순간, 지금 40대 아저씨들이 도시를 구하는 영웅으로 불리게 된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얘가 진짜 어떻게 보면 영웅같이 돼가는, B급이지만 약간 B급 느낌이지만 어쨌든 영웅이 돼가는 어떤 그런 스토리예요. 애니메이션 영화지만 40대 남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아빠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기대되는 영화 스트레스 제로였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봐. 최선을 다해.